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페인도 유럽도 포기했던 언어를 한국의 한글이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의 목소리가 사라질 위기였지만 단 한 글자, 한글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마르티네스, 미국 대학교 인류학 교수이자 소수민족 언어 연구자입니다. 지금 저는 어머니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이 제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마르티네스, 아이마라족 출신의 강인한 여성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루카, 이것들을 보세요. 친척 중 한 명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상자를 열자 노란 종이 한 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 아이마라어로 쓰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들어 올렸지만 읽을 수 없었죠.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언어, 제 뿌리의 언어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네 어머니가 늘 부르던 노래야. 옆에 서 있던 마리아 이모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가 늘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자라면서 배웠던 아이마라족의 전통 노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없었죠. 난 이걸 읽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인류학 교수인 제가,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하는 제가 정작 어머니의 언어는 읽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마라어를 가르치려 했던 날들, 하지만 저는 엄마, 학교에서 다들 영어만 써요. 그 언어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이 말을 지켜줄 거야, 루카. 이건 우리의 목소리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저를 맞이했죠. 대학 연구실에서 쌓아 올린 책들과 논문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인류학자로서 저는 전 세계의 소수민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정작 제 뿌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어머니의 노래가 적힌 종이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남미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개인적인 패배처럼 느껴졌죠. 제 자신의 정체성, 제 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번역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니.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볼리비아로 떠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고향, 아이마라족이 사는 마을로 가기로 했죠. 대학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찾으러 갑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제게 해주던 이야기들이 맴돌았어요.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마을, 안데스 산맥의 웅장한 풍경, 그리고 아이마라족의 오랜 역사.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들려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미국의 이국적인 동화 정도로만 여겼었죠. 짐을 싸는 동안 어머니의 노래가 적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여권과 함께 넣었습니다. 이 종이가 제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어요.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핀으로 표시된 곳들, 제가 연구했던 소수민족들의 영토였죠. 그런데 어머니의 고향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새로운 핀을 꽂을 차례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엄마, 제가 당신의 언어를 저버렸어요. 당신의 역사를 외면했고 우리의 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죄책감과 함께 안데스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영혼의 반쪽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안데스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는 순간 피가 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낮은 흙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라온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죠. 마을 입구에서는 호세라는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게 패인 고랑들이 이 땅의 역사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호세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외국인 교수가 아닌 마을의 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호세를 따라 마을을 걸었어요. 산길을 내려가며 마을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빈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도시로 떠났다고 했어요. 마을 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실에서는 스페인어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마라어는 오직 노인들의 언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상 스페인어로만 교육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마라어를 배우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스페인어로만 대화했습니다. 아이마라어 단어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는 내 뿌리인데 나조차 모르는 언어를 쓰는 곳이었구나. 제 정체성의 절반이 이곳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을 연구했던 제가 정작 자신의 뿌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 호세의 집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주위로 주름진 얼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도 사라져.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호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린 글자가 없어서 목소리로만 남겨왔네. 목소리만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노래가 적힌 종이를 꺼냈어요. 호세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노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노래가 흙집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이해했죠. 이 노래는 우리 마을의 자장가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지. 그날 밤 어머니의 집이었던 곳에서 묵었습니다. 달빛이 좁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사라져가는 아이마라어, 제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 마을 광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창가로 다가가니 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광장으로 나가 회관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낯선 문자로 쓰여 있었지만 묘하게 정돈된 느낌의 글자들이었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동양인 남성이 칠판 앞에서 몇몇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낯선 문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돈된 기하학적 모양의 글자들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 문자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조립된 형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가 스페인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마르티네스입니다. 앞으로 다가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옥락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세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김 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네. 한글이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칠판을 다시 보니 그 문자들이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느껴졌어요. 김 대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예요.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죠. 당시 백성들은 중국 문자를 배우기 어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군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글은 원래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죠. 배우기 쉽게 설계됐어요. 이 아이들도 일주일이면 기본을 마스터합니다. 이건 정확히 아이마라족이 처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한글? 한국? 왜 한국이?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김 대사는 한글로 쓰인 아이마라어 단어들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 같은 언어학 배경을 가진 분이 합류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실 뒤편에 앉은 노인 한 분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도 글로 남길 수 있겠구나. 그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김 대사는 칠판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게 한글의 기본 자모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칠판에 그려진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자음들, 아, 야, 여와 같은 모음들이 신기했습니다. 김 대사가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었어요. 이게 루카입니다. 다음은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이죠?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으로 글자로 표현하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신이 준 문자 같아요. 김 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은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니까요. 회관을 나서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 대사의 대답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석양이 티티카카 호수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어머니의 노래가 담긴 종이가 더 이상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노래를 한글로 적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호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한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렘을 안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오셨군요. 김 대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커다란 한글 포스터와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대사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루카 교수님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마리아 할머니의 아들이시고 언어 전문가이십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와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먼 친척들일지도 모릅니다. 김 대사는 오늘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 거예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칠판에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어요. 김 대사는 먼저 한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인티, 제 이름은 인티예요. 소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김 대사는 칠판에 인티를 한글로 썼어요. 깔끔한 두 글자였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왔습니다. 아이마라어와 한글의 발음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언어학자로서의 지식이 드디어 쓸모있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나요? 한 소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였습니다. 와, 정말 잘 썼네. 제가 칭찬하자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의 손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뿌듯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김 대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노래를 한글로 적어볼까요?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호세 할아버지를 불러 노래의 발음을 천천히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호세 할아버지가 노래를 읊조리는 동안 김 대사와 저는 그 소리를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엄마, 이제 당신의 노래를 적을 수 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가 글자로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곳곳에 한글로 아이마라어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물, 학교, 집, 나무.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글자로 표현되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그들은 이름표를 읽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도 회관에 모였습니다. 김 대사는 그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쳤어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온 노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있구나.
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둠이 내리자 촛불을 켜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한글로 적은 어머니의 노래를 들고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마라어로 된 어머니의 자장가를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읽는 순간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호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 대사도 감동한 듯 했습니다. 이게 한글의 힘이죠.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안데스 산맥을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는 한글로 적은 어머니의 노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글이 아니었어요. 제 혈통의 언어가 한글이라는 옷을 입고 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어요. 이제 이 노래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텅 빈 방에 제 속삭임이 메아리 쳤지만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마라족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노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 교육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곳곳에 한글과 아이마라어로 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김 대사와 함께 아이마라어 한글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관 앞에 검은 정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 대사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마라어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공무원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닙니다. 사라져가는 문화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김 대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식 교육은 스페인어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아이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공무원이 저를 노려보았어요. 루카 마르티네스 교수입니다. 이 마을 출신 아이마라 여성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메모를 하며 경고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곧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차가 떠난 후 회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김 대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불안해 보였어요.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 대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원금이 끊길 수 있고 공식 활동은 어려워질 겁니다.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돼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내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빼앗을 순 없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도착했어요. 한글 교육 중단과 교재 수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김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관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빼앗길 위기였어요. 어린 소녀인 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더 이상 글을 배울 수 없는 건가요? 그 질문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노래가 적힌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글자를 얻은 목소리가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통보가 있은 후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공식적인 한글 교육이 중단됩니다. 이미 교재와 교구 대부분은 상자에 담겨 있었죠.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언가 남겨야 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기대감도 서려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어린 인티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공식적인 교육은 끝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계속될 거야. 김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김 대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만든 아이마라어 마이너스 한글 사전과 교재들을 조심스럽게 몇몇 마을 어른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수거해야 하지만 복사본은 여러분에게 남겨둡니다. 주민들은 그 책들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노래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몇 주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한글 번역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 어머니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글로 적힌 아이마라어 노래를 읽기 시작했어요. 푸른 산 너머, 티티카카의 물결 너머, 우리의 영혼은 별이 되어 빛나리.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아이마라족의 자장가가 회관을 채웠어요. 마치 어머니가 제 옆에서 함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빛 따라 걷는 아이여, 조상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영원히 흐르는 우리의 노래를. 노래가 끝나자 회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아이들은 경외감의 참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아이마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호세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야. 우릴 존재하게 하는 거야.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사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게 한글의 힘이죠. 목소리를 영원히 기록하는 것. 저는 한글로 적은 노래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수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 우리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들은 이미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 대사는 마지막으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루카, 당신은 어머니의 노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티티카카 호수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글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정부의 압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집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그 별들 사이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뿐이었죠. 정부의 금지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글 교육이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보였어요. 회관에서 열리던 수업은 사라졌고 벽에 걸려있던 한글 포스터도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김 대사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했죠. 하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틈으로 호세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루카, 들어오게.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촛불 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한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밀 수업이 시작된 것이었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호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싶어 했거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창고는 임시교실로 변했어요. 낡은 집단 위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목재 상자는 책상이 되었습니다. 촛불빛 아래에서 한글 공부가 이어졌어요.
한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제 말에 아이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한글을 마스터했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비밀 수업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창고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집 지하실에서, 또 어떤 날에는 숲속 작은 공터에서 모였습니다. 장소는 계속 바뀌었지만 배움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아이마라어 손글씨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데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작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이야기,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전설,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을 기록했죠. 한 소년이 자랑스럽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콘도르 전설을 적었어요. 그의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글자로 남겨진 것이었어요. 노인들도 비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아이마라어 단어와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한글로 기록했어요. 세대 간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카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약초 지식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린 소녀 인티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마라족의 전통 약초 지식을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손글씨 책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험도 따랐어요. 정부 관리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한글 자료를 숨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런 검열이 있어 창고에 숨겨둔 교재들을 급히 옮겨야 했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을의 작은 혁명이야. 호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기록하고 있어. 김 대사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물러났지만 비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학용품과 자료를 계속 보내주었어요.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우리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저 역시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대학의 연구 휴가는 끝났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볼리비아에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밀 교육이 계속되면서 아이마라어와 한글의 독특한 결합이 마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된 아이마라어 동요를 만들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전통 춤 공연에 한글 자막을 넣기도 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우리의 비밀스러운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아이마라어의 만남은 더 깊어져 갔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티티카카 호수의 푸른 물결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안데스 언어문화센터의 책상에 앉아 있어요. 과거의 작은 마을 회관은 이제 현대적인 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루카 교수님, 한국 기자단이 도착했습니다. 인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의 작은 소녀는 이제 센터의 부소장이 되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최근에 출간된 아이마라어 한글 사전 최신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인티. 곧 내려갈게. 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아이마라족의 전설집, 약초도감, 민요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10년 전 비밀리에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어요. 새 정부는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더 우호적이었고 한글을 통한 아이마라어 보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사례를 언어 다양성 보존의 모범으로 소개했죠. 센터 로비로 내려가자 한국에서 온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데스의 한글 프로젝트에 대한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었어요. 루카 교수님, 이 프로젝트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를 시작하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글 덕분입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한글의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한글은 소외된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니까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페인어와 아이마라어를 함께 배웁니다. 모든 아이마라어 교재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죠.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언어가 이제는 학교 교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후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고 관광객들도 종종 방문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정신은 그대로였어요. 모든 간판과 표지판에는 스페인어와 함께 한글로 표기된 아이마라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호세 할아버지의 동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그는 한글, 아이마라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어요. 동상 받침대에는 한글로 우리 목소리의 수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볼리비아 국립대학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주제는 한글을 통한 소수 언어 보존의 미래였습니다. 청중석에는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데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은 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되살린 문자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에는 어머니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강연장 벽에는 엄마의 노래가 한글로 크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티티카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발견한 그 노래였어요. 이제 그 옆에는 한글로 번역된 버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축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한글날이자 아이마라어의 날이었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죠. 축제에서는 아이들이 한글로 된 아이마라 시를 낭독하고 전통음악과 함께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회도 열립니다. 해질녘 안데스의 산자락에 서서 어머니의 노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한글을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 아이마라족의 목소리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푸른 산 너머, 티티카카의 물결 너머, 우리의 영혼은 별이 되어 빛나리. 노래를 마치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노을 속에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글과 아이마라어의 만남은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문화적 부활의 상징이 되었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 가슴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언젠가는 네가 이 말을 지켜줄 거야, 루카. 이건 우리의 목소리니까. 라는 그 말을 지켜냈다는 느낌이었어요. 별이 빛나는 안데스의 밤하늘 아래 저는 이제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장소가 아닌 어머니의 언어와 제 정체성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